그래서 벌써 5.5배가 늘어난 거죠. 네. 네. 로봇이 기사를 쓰는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이준환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기사를 쓰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기자만이 쓰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기사, 로봇이 대신한다는 건데요. 자, 언론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긍정론과 기자들이, 그러니까 사람 기자들이죠.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주로 이제 공장의 육체 노동은 많이 대체가 됐죠.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분야는 표준화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로봇이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로봇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사, 즉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저희가 개발 중인 스포츠 경기, 증권 정보 같은 그런 것들이 로봇이 쓸 수 있는 기사에 해당이 되고요. 날씨, 재난 정보 이런 것들도 기사 로봇이 작성할 수 있는 기사의 예가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맞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혹시 로봇, 이 기사 쓰는 로봇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청취자님들은 샵 0945로 물어봐 주시면 이 교수님께 직접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네. 로봇을 개발하신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저희는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오고 있었고요. 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에서 그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로봇 저널리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국내는 한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글화 과정을 하는데 조금 이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자, 네, 청취자 질문 받고요. 궁금하신 점 이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물어봐 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쨌든 개발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개발한 로봇이 작성하는 기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일단 여러 매체에서 저희가 쓴 기사와 사람이 쓴 기사를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사람이 쓴 기사와 비교했을 때 문장의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해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이 작성하는 기사를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기사. 그러니까 즉 이제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구분하기 네. 어려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네. 이 독자들이 읽기에는 기사의 네. 완성도가 낮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언론사에는 실제로 로봇 기자가 도입돼 있진 않죠? 네, 맞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이 기사 쓰는 로봇이 도입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해외에는 많이 있고요. 내러티브 사이언스나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 같은 회사들이 로봇 기자 작성한 기사를 생산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AP통신 등에 공급해서 이미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네. LA타임즈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이 재난 정보, 특히 이제 지진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의 매체들은 이미 로봇이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거군요. 네, 굉장히 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증권, 경제 기사 쪽으로 특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한 해 생산하는 기사의 양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혹시라도 경제 신문들의 기자분들이나 혹은 스포츠 기사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혹시 이 해외에서 실직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AP통신, 그러니까 로봇 기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AP통신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자들의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이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대체해주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기자들의 일을 뺏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해줘서 좀 그렇죠. 업무 효율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완적이죠. 이해할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이 된 거니까 도입될 시기가 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매체에? 네,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로봇이 작성한 기사가 실제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연내로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돼서 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증이 되면 또 이 불시에 퍼져나갈 수도 있겠군요. 여러 매체들에. 네, 그렇죠. 네, 이게 최근에 이거 좀 뭐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이른바 이 SNS에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이게 쓰레기와 기자를 합한 합성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 그런 뭔가 날카로운 언론 정신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서 사실과 이제 논평을 보도하는 사람들, 저널리스트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워낙에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기사를 쓰거나 식상한 공식에 맞춰서 기사를 쓰거나 혹은 이게 트래픽에 잘 걸리는 키워드를 주로 쓰거나 헤드라인을 선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좀 이제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이 등장한 건데 그럼 이 기자를 대신해서 미래 사회에 이 로봇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은 더 좋아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저질 기사가 난무하게 된 배경에는 포털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중소신문사의 수익 구조나 네. 그리고 이제 1호부터 야기된 기자들의 과도한 기사 작성 부담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게 기자들의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네. 기사들,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쓰는 기사라고 표현하신 그런 것들은 로봇이 충분히 이제 활용될 수 있고 좋은 기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사람 기자는 더 고급화된 기사의 완성도, 분석 같은 곳에 집중하게 해주고 단순 작업, 단순 기사들은 주로 로봇이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네, 기대를 그렇게 되기를 해주셨는데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4567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자,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그럴듯한 문장으로 뽑아낸 것과 또 그것을 취재한 기자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 글을 같은 기사로 취급할 수 있나요? 사실 이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예, 지금 이 정보의 나열을 그냥 문장화 시킨 것과 현장을 발로 뛰어서 땀으로 취재한 기자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 기사를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 청취자 질문인데요. 교수님 어떤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사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기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죠. 네. 대부분의 경우.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의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데, 네. 실제로 기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기사들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해줘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로봇이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질적인 면에서 기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양질의 기사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교수님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이 블루칼라 노동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에도 로봇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기사 쓰는 로봇을 개발한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